A급 여자.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A급인 경우 A급 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다. B급 남자는 C급 여자를 선택한다고 그랬다. 잘난 여자는 남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던 피터슨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잘난 여자들은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왜 잘난 여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남자들은 잘난 여자보다는 자기보다 부족한 여자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고, 남자가 여자를 이끌어갈 때 남성성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고, 여자도 남자를 리드해 가기보다는 남자의 보호와 사랑 아래 살아갈 때 행복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공부를 잘하셨냐는 게시글로 사람들에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사람들은 여러 답변을 했는데 정말 공부를 잘했고 전교 1등이었던 사람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댓글은 자기 동생이 전교 1등에 굉장한 엘리트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외모도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낯솔에서도 모태솔로 특집을 본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키가 작았고 여자들은 외모가 뛰어나고 직업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모태솔로인 경우가 많았다. 뛰어난 여자를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의 성향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롭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녀들의 인생을 볼 때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 뛰어난 여자는 불행히 산다. 나의 호감형. 너는 이 4명의 아이들 중 누가 좋니? 글쎄요. 전 이 그림 안에선 특별히 호감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지?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이 저에게는 호감형이에요. 난 그 아이가 유난히 착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한 적이 없고 늘 겸손한 그 아이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다. 부유한 동네에 살고 얼굴도 뛰어나게 예쁜데도 그 아이는 잘난 척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어머님도 너무나 착하고 좋은 분이시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참 좋은 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참 다른 것 같다. 나는 솔로 애청자인데 나는 솔로 사계의 예쁜 여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좋지가 않았다. 남자들은 그녀의 언어를 힘들어하고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같이 출연한 여자 출연자들도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참으로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착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녀의 언어가 사람을 톡 쏘며 상처를 주기 때문이었다.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 모든 의술을 다 받는 여자들, 그리고 몸이 예뻐지기 위해 모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하지만 예쁜 외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착한 마음씨이다. 착한 사람은 누가 보아도 호감형일 수밖에 없다. 아니요, 저는 즐거운걸요. 학원, 집 하면 너무 힘들지? 아니요, 전 즐거운걸요. 그래?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 다른 애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즐겁게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겁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예전에 제가 수영을 다녔는데요. 너무 어려운 코스를 배우다 보니 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쉰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다른 학원들까지 가보니까 제가 실력이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어차피 하는 거는 열심히 하자. 그리고 감당하되 즐겁게 하자. 그때부터는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참 대단한 것 같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관심이 많아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마음이 건강한 아이는 그 어떤 것도 좋게 해석할 수 있고 긍정적 시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감당하는 것들도 남들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이의 건강한 마음 안에는 책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부모가 있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난 질문을 했다. 어떤 생각을 주로 해요? 좋은 생각이요. 좋은 생각? 어떤 좋은 생각이요? 친구들 생각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생각도 하고요. 취미도 생각하고요. 그럼 나쁜 생각이 들 때는요? 나쁜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 때는 좋은 생각으로 그 생각을 쫓아버려요. 너무 멋진데요? 대화는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나는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항상 우울해 보였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고 심할 정도로 말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항상 자신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는 그녀의 우울함을 항상 드러내고 있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의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는다. 들으려고 해도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는다. 독심술이라도 생긴 것일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다. 성인군자 의사선생님. 나는 콜레스테롤 약을 지으러 내과를 갔다. 그런데 뭔가가 안 맞아 내과를 5번이나 갔다. 한 병원에 3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3명의 의견이 전부 다 달랐다. 나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소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다. 담당 의사가 나에게 약을 처방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전화가 울려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한 번 더 물었더니 그 의사는 나에게 화를 내었다. 왜 자신에게 2번 얘기를 하게 하냐는 것이었다. 나는 무척 당황했고 약간 저자세로 그와 대화를 마쳤다. 나는 다른 병원을 갔다. 내가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 병원에 일부러 찾아갔다. 그런데 미리 전화를 걸고 확인하고 갔는데도 그 의사는 오전에만 근무하고 퇴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심지어 전화를 예약할 때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다가 나에게 또 화를 내는 것이었다. 나는 2개의 병원을 겪으면서 무척 피로감을 느꼈고 저녁 때가 됐을 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짝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무척 수치감을 느꼈다. 심지어 내 반쪽은 자신에게 의사가 반말까지 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의사냐고 물어봤더니 50대 초반의 의사가 자신의 얼굴이 젊어 보인다고 반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너무나 놀랬다. 병이 나으려고 병원에 가는 것인데 오히려 정신이 병들어 오는 것 같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다. 콜레스테롤 약을 찍기 위해 병원 2군데를 5번을 갔는데도 나는 약도 못 찍고 돌아왔다. 내가 상처받아 있는 것 같으니 내 반쪽이 폭풍 검색을 해서 인격이 훌륭한 의사를 찾았다고 나를 데리고 갔고 나는 그 의사와 만나고 나서 내 모든 상처가 치유받는 기분이었다. 그는 성인군자 같았고 눈마저도 웃고 있었으며 간호사도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고 그 건물 맞은편에 있는 약국의 약사도 너무나 좋은 분이었다. 나는 그 병원과 약사를 만나고 너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의사인데도 하늘과 땅처럼 저렇게 다를 수가 있으며 같은 간호사인데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좋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다. 나는 이 성인군자 의사에게 계속 갈 예정이며 비록 왕복 2시간 거리지만 나는 성인군자 의사를 만나고 오면 내 정신과 마음도 치유받는 기분일 것 같다.